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화학1의 첫 번째 단원인 1단원에서의 양적 관계를 아주 빠르고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업을 이미 들으신 분들도 나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자, 이거 보면은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분만 딱 참고 선생님 수업 설명 좀 들어봐봐. 첫 번째는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배웠었어. 자, 있잖아.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야. 그래서 이 물질이 현재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질량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지 적게 차지하는지 부피의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질의 양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일단은 끝인 거야. 됐지? 자, 그럼 간단하게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는 원자예요. 그래서 분자도 원자로 되어 있고요. 이윤결합 물질도 원자가 이제 전자를 주고받긴 했지만, 그래서 양윤, 음윤이 되긴 했지만, 이런 더 작은 입자인 원자.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도 금속 원자가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좀 모형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질량, 무게가 좀 궁금해진 거야. 아니 이 CO2 분자는 이 구리 원자보다 무거울까? 아니면 이 NaCl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을 볼 거다. 그러면 이 양윤, 음윤 한 세트 있잖아. 이 한 세트는 요거보다 무거울까, 가벼울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진 거야, 질량이. 그러면 이 질량을 비교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이 동글뱅이 하나 있잖아. 원자 하나. 원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을 알아야 이 전체 단체, 요만큼의 무게도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된 거야. 원자량은 원자 한 개, 하나만 가지고 와. 그래서 걔를 상대적인 질량을 표시를 해. 표현을 해. 그게 원자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 얘네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요 이온 결합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얘 혼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의 질량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걸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해. 물질이 얼마나 서로 비교했을 때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얘기할 거고, 그걸 구하려면 얘가 어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반영하여 그 원자량을 더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 더해봤어. 그랬더니 화학식량이 개 크네? 그러면 이 물질 무거워 이런 거고. 다 더해봤어. 그랬더니 한 뭐 1, 2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물질 가벼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게에 대해 얘기하겠다는 거야. 질량이 화학식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분자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분자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무거운 분자야? 누가 가벼운 분자야를 알려면 이 동글뱅이 하나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얘네들의 원자량이고 선생님이 CHON 얘네들은 화학원에서 주어지는 원자량의 값을 외워줬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12, 얘는 1, 얘는 16, 얘는 14로 주어지니까 이 원자량을 비교하면 뭐 얘네들은 되게 무겁다. 이 원자는 진짜 가볍다라고 한 상대적인 질량 값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더해서 분자도 만들 수 있어야 돼. 분자가 O2 같은 경우에는 O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원자량을 두 번 더한 32만큼의 무게. 상대적으로 되게 무거워. 뭐 이거의 두 배만큼 무거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물 같은 경우도 물 분자 하나의 무게를 얘기해줘. 이러면 얘를 구성하는 원자의 무게 더해. 해서 18의 분자량이 나가요. 또 C2H6O 어디 우리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 그러면 뭐 손소독제 같은 거 손에 바르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에탄올. 얘는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을 다 더해가지고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12씩 두 번에다가 1씩 6번에다가 뭐 16 한 번 해서 46 뭐 이렇게 분자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C원자 한 개랑 H원자 몇 개를 모아야 질량이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무게를 얘기하려면 원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해야만
이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C 원자의 원자량은 화학원에서 12로 주어진다고 했고 헬륨은 4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값이 얘가 3배 크다는 거는 실제 원자를 가지고 와도 이 원자가 3배 무겁다는 거야. 그러면 얘 하나만 있을 때 같은 질량이 되려면 가벼운 애는 개수가 많아야 같은 질량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3배 가벼우니까 개수가 3배 많아야 된다는 거야. 2, 3번에서는 화학식을 구성하는 물질의 원자의 개수와 질량비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개수는 얘들아 가벼운 걸로 여러 개 있냐 무거운 걸로 여러 개 있냐랑 상관없이 그냥 개수 그냥 몇 개 있냐 요것만 세면 되는 거잖아. 그걸 알려주는 게 그냥 화학식이에요. 화학식이 원자의 개수를 아래첨자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H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물 분자 1개를 구성해요. 이 개수를 알려주는 게 화학식이란 말이야. 괜찮지? 근데 어떤 이 원자가 차지하는 질량이 궁금하면 얘네들의 원자량, 원자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 원자량이 1이고 얘 원자량이 16. 그러니까 이 원자가 얘 하나 있을 때보다 16배 무겁다라고 하면 이 원자는 2개, 가벼운 원자는 2개, 16만큼 무거운 원자는 하나가 이 물질을 구성할 때의 질량비도 원자량과 개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마지막 4번. 실험식이 같은 두 분자인데요. 포도당이죠. 얘는 포말데하이드라는 분자인데 이 분자가 6번 모이면 이 분자 한 개의 질량과 같다는 게 보일 거야. 괜찮아? 그럼 얘네가 결국에는 같은 질량이 되기 위해서 분자의 개수를 비교하면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보다 많아야 되고 가벼운 만큼 많아야 되는 거야. 6배 가벼우니까 명수가 개수가 6배 많은 거죠. 1대 6. 괜찮아요? 이게 지금 물질의 화학식 량을 비교하는 거였어.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묶음 단위를 하나 배웠어. 어떻게 묶어낼 거냐면은 화학에서 다루는 원자나 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를 아보가드로 개수 묶어내서 그때마다 1몰 이렇게 불러주겠다는 거야. 우리 계란이나 담배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수 모아야 묶어내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계란 30개만 있으면 그때마다 한 판이야. 한 판이라는 거는 이 30개를 묶어내는 단위인 거지. 만약에 담배를 우리가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담배가 한 갑 있다 이러면 그 안에 담배가 20개가 그 자루가 들어있단 개비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이 한 갑은 20개를 묶어내는 단위가 되는 거지. 근데 원자나 분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개 많이 모아서 그거를 1몰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로 정의를 했고 원자가 저만큼 개수가 있어도 1몰, 분자가 이만큼 개수가 있어도 1몰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그럼 왜 이 개수로 묶어내는지가 궁금하잖아. 그거는 원자량, 처음에 우리가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정했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정한 거에 단위라고 하는 게 사실 없었어. 근데 분명히 상대적인 질량인데 무게 단위 없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입자의 개수를 세긴 셀 건데, 그러니까 묶음 단위가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정했던 화학식 양과 엮을 수 있게끔 개수를 만들자, 정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얼만큼 개수가 모여야 얘의 원자량이었던 12에 g을 붙인 만큼. 대충 여러분 12g 느낌 오시죠? 물 한 모금? 그 정도? 그 정도의 무게. 그 정도의 무게가 될 수 있도록 탄소 원자가 모이려면 몇 개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정의했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였던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1몰이라고 묶음 단위로 정의하는 순간 탄소 원자는 1몰 있을 때마다 개수가 1몰 있을 때마다 무게가 12g씩 나가겠네? 라고 얘 원자량과 이게 묶어버린 거지. 몰질량이라고 하는 단위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물질을 1몰 몇 개?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모았을 때의 무게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왜냐? 우리가 이미 이전에 화학식량을 상대적으로 다 표현했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게. 수소 원자 한 개는 탄소 원자 한 개보다 12배 가볍다를 반영해서 얘가 원자량의 기준이 12, 얘가 원자량의 기준이 1 해가지고 이미 원자량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미 수소 입자 하나, 원자 하나, 탄소 원자 하나 비교했을 때 얘가 12배 무거우면 같은 개수, 뭐 2개 모으든 10개 모으든 100개 모으든 언제나 얘네들의 질량은 이렇게 여러 같은 개수 모으기만 하면 계속 질량은 12배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탄소 원자 아보가드로 개수를 1몰로 정의했고 이 아보가드로 개수가 1몰인 이유는 애초에 얘 원자량에 g을 붙인 12g이 되도록 모은 거였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도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모았을 때 탄소 원자의 질량보다 12배 가벼워야 돼. 그지? 그래서 1g만 12분의 1 해서 1g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이 분자에도 마찬가지야.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자체가 얘를 구성하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을 더해서 만든 거였잖아. 그러면 내가 이 분자를 아보가드로 개수,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그 1몰 개수만큼 모은다고 하면 수소 원자는 2Na 개 존재하고 산소 원자는 Na 개 존재하니까 얘 2몰, 얘 1몰의 무게가 이 분자의 무게와 같을 거라는 거지. 근데 수소 원자 1몰은 1g, 2몰은 2g이었고 산소 원자 1몰은 그러면 원자량의 g 붙인 16g이었을 테니까 둘이 더해서 18g의 무게가 나갈 거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는 애초에 이 분자의 분자량에다가 그냥 g을 붙인 이 위에서도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그냥 얘의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것 값과 똑같다는 거지. 1몰을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물질 1몰의 질량은 우리가 앞에서 원자량의 합으로 정의했던 그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여주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플로우린의 원자량이 19야. 그럼 얘를 1몰의 개수만큼 모으면 19g의 무게가 나가요. 이렇게. 그죠? H2O2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있어. 그럼 이 분자의 분자량, 화학식량,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의 합 34 이렇게 구했어. 근데 이 34라는 거는 이 상태로 있을 땐 단위가 없었지. 원자량의 단위가 없으니까 더해도 단위가 없지. 근데 얘를 1몰 모았을 때 34g의 무게가 나가요 라는 뜻으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의 질량을 현재 몇 몰 있는지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봐봐. 탄소 원자가 현재 무게를 재어 보았더니 12g의 무게가 나간다면 그 안에 탄소 원자가 도대체 몇 몰 있길래 저 무게가 나가냐?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1몰이지. 만약에 1몰의 무게가 12g인데 6g만 있어. 아이고 가벼워. 이거의 절반만 나가. 아이고 가벼워 하니까 몰수도 0.5몰만 있다. 120g의 무게가 나갈 때는 아이고 무거워. 12g씩 10번이나 있어야 되네. 그럼 몰수도 10몰만큼 있어야 되네. 라고 환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H 원자 2g이 있어. 그럼 도대체 이거는 몇 몰이 있길래 2g의 무게가 나가는 거야? 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H의 원자량이 1이야. 그럼 1몰당 1g의 무게가 나가는 원자야. 아이고 가벼워. 근데 2g이니까 2몰의 무게가 2몰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2g일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물 분자여도 마찬가지야. 원자가 아니어도 돼. 자, 물 분자의 분자량은 18이야. 원자량을 더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얘 분자량이 18이에요 라는 뜻은 분자 1몰당 18g의 무게가 나가요 라는 거랑 똑같다고. 자, 그러면 내가 36g의 무게가 나갈 때는 1몰이 차지하는 무게의 2배가 되는 거니까 몰수로도 2배만큼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지. 반대로도 한번 가볼게. 내가 물질이 몇 몰 있어요. 그러면 몇 g의 질량이 나갈까요? 이 반대도 돼야 돼. 근데 이걸 매개하는 건 다 화학식량이야. 분자량, 원자량 같은 거. 탄소 원자는 1몰당 12g의 무게가 나가거든.
그걸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로 표현하면은 12g/몰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원자는 1몰당 12g이 나가요. 이렇게 얘 화학식량을 g/몰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몰 질량으로 써줄 수 있지. 근데 얘가 1몰만 있는 게 아니라 2몰이나 있대. 2몰이나 있대. 그러면 24g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라고 환산해 줄 수 있으면 돼. H 원자의 원자량은 1이야. 그러면 이 원자는 1g 나가는 거야. 언제? 1몰 있을 때. 근데 1몰 없고 0.1몰, 10분의 1만 있대. 그럼 무게도 10분의 1g만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분자여도 마찬가지예요. 물 분자가 1몰 말고 0.5몰 있대. 그럼 그때 무게를 구하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처참히 살인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시신이 이렇게 머리부터 쭉 가랭이 찢어가지고 반토막 절반으로 발견이 되었어. 이거 무게가 몇 킬로일까 궁금하면 선생님의 한 명으로 있을 때 몸무게를 먼저 안 다음에 그거의 절반을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럼 물 분자도 0.5몰의 질량이 궁금하면 일단 얘가 1몰당 몇 그램 나가는지를 구해. 근데 그게 얘 앞에서 배운 화학식량인 분자량이라고. 근데 얘가 0.5몰만 있으니까 9g의 무게가 나갈 거다. 절반의 무게만 나갈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CO2 분자도 마찬가지야. 얘는 1몰당 44g의 무게가 나가는 애야. 괜찮지? 근데 얘가 1몰이 있는 게 아니고 10몰이 있대. 그러면 선생님 10명 있어. 그러면 몇 킬로일까? 이거 궁금하면 한 명당 무게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얘도 1몰당 무게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고 1몰당 무게는 어떻게 다 구한다? 이 몰질량 어떻게 구한다? 그냥 원자량의 합인 화학식량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까지도 한번 가볼 건데요. 분자는 여러분, 분자는 여러 개의 보통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암모니아 분자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지. 그러니까 분자는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원자의 개수를 셀 때 분자의 개수를 먼저 세고 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서 전체 원자를 세주는 연습을 해보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우리 수업 교실에 10명의 학생이 있대.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10명의 학생이 갖고 있는 눈알의 개수를 세라 라고 하면 누가 너 한 명씩 나와. 하나, 둘, 다음, 셋, 넷, 다음, 다섯, 여섯 이렇게 세냐? 그렇게 안 세잖아. 그냥 10명 있고 이 10명은 한 명당 2개의 눈알을 갖고 있어. 해서 20개 이렇게 세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분자 한 개에 이 메테인 분자는 전체 원자가 5개 들어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있다. 이렇게 셀 수 있으면 얘를 한 개 말고 Na개만큼 모았을 때도 전체 원자는 곱하기 5 해서 5Na개라고 부를 수 있고 이거를 몰로 대답하라고 했을 때 5몰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메테인 분자가 1몰 들어있을 때 수소 원자만 몇 몰인지 세봐 하면 수소 원자 개수를 세면 되잖아. 분자가 Na개가 있어. 근데 수소 원자는 여기 분자마다 4개씩 들어있어. 그러면 4Na개 있을 테니까 이거를 몰수로 대답해라고 하면은 4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암모니아 분자도 한번 해볼게. 자, 암모니아 분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N1에 H 3개. 얘 분자 1개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분자 1개에 원자 하나, 둘, 셋, 넷, 4개 들어있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 암모니아 분자 1몰을 구성하는 전체 원자 몰수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이 몰은 개수를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위의 메커니즘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4몰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걸 확장하면 이렇게까지도 가는 거다. 암모니아 분자가 질량이 8.5g만큼 있어. 이거를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 이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원자는 분자를 구성할 때 원자를 냅다 와다다다 세는 게 아니고 일단 얘네가 항상 이러한 분자로서만 존재할 거니까 일단 분자수를 세고 두 번째 분자식을 봐가지고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 수를 곱해가지고 전체 원자 수를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분자가 1몰 있어 혹은 2몰 있어 10몰 있어 주면 너무 편한데 그렇게 안 주고 앞에서의 내용과 이제 맞물려가지고 질량을 통해서 몰수를 맞춰봐라 라고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단위 환산을 하면 돼. 암모니아 분자는 분자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이 원자량의 합을 통해 17임을 알 수 있어. 근데 이 분자량이 원자량 더해서 구하고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배웠잖아. 그럼 1몰 모았을 때 17g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근데 8.5g은 17g의 절반밖에 안 돼. 그럼 1몰 모으면 안 돼. 1몰의 절반만 모아야 돼. 즉 분자로서는 0.5몰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이때 이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는 분자당 원자수 4를 해서 2몰, 2호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화학신경과 몰에서 마지막으로 양적 관계인 부피까지 정리하면 얘기가 끝나는데요. 자, 처음에 생각한 게 질량이야. 무슨 량으로 끝나? 원자량, 분자량 이런 거. 그 다음에 몰이라고 하는 걸 셌는데 이거는 이제 개수를 세는 거야. 무거운 원자인지 무거운 분자인지 가벼운 건지 아예 상관없어. 그냥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 있을 때마다 1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거의 절반만 있으면 0.5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개수를 세는 단위. 마지막으로는 부피를 봐볼 건데요. 이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근데 이 기체는 같은 공간을 차지할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를 세어보았을 때 같더라 라는 걸 알아낸 거야. 누가?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지. 어떤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의 부피가 V리터만큼, 이 상자 V리터라고 해보자. V리터만큼 차지해요. 그때 뭐 분자가 5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1몰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봐. 5몰 의미해요. 1, 2, 3, 4, 5 이렇게 한다면 이게 O2 분자든 암모니아 분자든 수소 분자든 아예 상관없어. 어떻게 생겼는지에 상관없이 기체 상태이기만 하면 같은 부피 안에 분자의 개수 혹은 얘를 몰로 묶어낼 수 있죠. 분자의 몰수가 같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 부피와 몰수의 관계, 분자수의 관계 말고도 밀도도 한 번만 끌어냈으면 좋겠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같은 부피당 질량이야. 모든 물질을 같은 공간 차지하도록 그 부피만큼 모았을 때의 무게를 봐봐. 여기 다 저울을 재. 여기다 자 저울 위에 올려놓고 이 같은 공간의 무게를 재서 그 값이 크면 밀도가 큰 거, 그 값이 작으면 밀도가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됐는죠? 그러면 어차피 기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같은 부피 안에 분자수가 같으니까 얘네의 질량은 이 분자 한 개의 질량으로만 결정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분자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인 분자량을 알아야 알 수 있는 얘네가 서로 비례하는 값임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부피는 분자의 개수를 셀 건데 그걸 몰 단위로 세자. 그 다음에 밀도는 기체의 같은 부피당 질량이라서 이 분자가 한 개씩을 다 비교했을 때 무거운 분자냐 가벼운 분자냐를 보고 밀도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지금 가나다에 세 종류의 기체를 갖다 놨는데 이 세 종류의 기체는 보면은 가는 V리터만 차지하고 나는 2V리터, 다는 또 2V리터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분자의 개수가 궁금하면 부피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와 다해서 가에 비해 부피를 2배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분자의 개수, 요 분자식 있죠? 요 분자가 1대 2대 2의 개수 비로 존재하기 때문이야. 이거는 몰수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1몰 있었으면 여기는 분자가 2몰, 여기도 분자가 2몰 있기 때문에 공간을 저만치 차지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도 셀 수 있어야 돼. NH3 분자 하나, C2H2 분자 2개, CO2 분자 2개는 분자 하나당 원자수가 4, 4, 3이므로 이를 곱해서 전체 원자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가나다의 밀도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밀도는 선생님 항상 같은 부피당 질량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기체들은 같은 부피를 차지할 때 어차피 분자 수가 같아. 그럼 그때의 질량 비율은 그냥 하나씩만 가져왔을 때의 질량 비율하고도 똑같거든. 근데 분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분자량 비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14 더하기 3, 17 대 24 더하기 2, 26 대 4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24가 아니라 26이네. 이게 밀도비라면 마지막에서 묻고 있는 질량비는 같은 부피당 질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있는 만큼 모조리 싹싹 다 얘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을 때 무게가 얼마나 나가, 이게 이제 질량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가벼운 분자라도 많이 있으면 무거운 거야. 무거운 분자여도 개수가 적게 있으면 가벼울 수도 있는 거야. 즉 분자의 개수까지도 고려해주면 NH3 1몰, C2H2 2몰, CO2 2몰 있는 상태에서 얘는 분자당 17g, 1몰당 얘는 26g, 얘는 44g만큼 나간다고 하니까 그걸 곱해서 전체 질량비를 구해줄 수 있는 거지.